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중원, 충청을 노려 이제 유세 현장을 다녔다고 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3구를 찾아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본인 인천 계양에 유세도 하고요. 서울 경기 지역, 서초, 강남, 송파, 하남, 강동 이 지역을 누비면서 그 후보들을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저 현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됩니다. 귀하다고 이쁘다고 옥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예, 최성훈 평론가. 어쨌든 자식이 올바로 클 수 있도록 부모가 훈육을 하고 뭐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혼도 내야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자식이 귀하니까 옹냐 하다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살인범이 된다. 이 발언이 지금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굳이 비유를 살인범을 했었을까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부모가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부모가 제대로 이렇게 방기해서 키우면은 삐뚤어진 길로 나갈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사회에 큰 말하자면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일을 굳이 살인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번에 응징하지 않으면은 그럼 국민을 죽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나라의 그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을 보면은 주로 막말과 험한 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것은 왜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 사실관계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거짓말 유전자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꼭 사이다라는 발음, 사이다라고 평가받는 것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이다의 이면에는 그 시원함 다음에는 굉장히 경계선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겐 또 다른 막말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번 총선을 분석할 때도 어찌 보면 막판까지 이재명 대표의 막말 리스크가 변수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도 살인범에 비유합니까? 본인은 법정에서 살인범을 변호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품격과 정치 의식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생각의 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약간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좀 과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이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로 159분의 아까운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그 최상병 사건을 아직도 지금 그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부가 제대로 이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인 것이고요. 뭐 표현 자체가 과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많은 실정들 중에서 사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그 지적을 따갑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선거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허엄지로 불리는 이 강남 일정을 훑은 것이 유세 지원을 나간 것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렇지 못한 곳을 지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뜻인 건지 아니면 서초나 강남 송파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지역도 우리가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였을까요? 이 배현진 송파 의뢰 국민의힘 후보죠. 배현진 후보가 개인 SNS에 일부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저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별 5개, 4개 플러스 하나 괄호해서 하나를 더 붙여서 5개를 달아놨습니다. 자, 홍치윤 부의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때요?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강남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그런 지역들에 저는 보수 전통 지지자분들이 자부심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보수 정부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분들의 자존심이 많이 꺾였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험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당대표가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유세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글쎄 배현진 의원의 이런 SNS
별 5개 그 뭐 돌침대 광고 아닌가요? 아주 좋다는 얘기로 한 걸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혹시나 이것이 무슨 뭐 전과에 대한 이야기라면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번 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전과 기록 있는 후보가 3명 중 1명이라고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역시나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자가 나와 있고 심지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이후에 출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정당이 야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만 이야기하니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현진 의원이 또 정과를 뭔가 드러내고 싶은 전략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의 강남 이 3구에 대한 이 지지 유세를 좀 꺾고 싶었던 거라면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둘 다 이제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이나 테러를 당했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배현진 의원이 당한 이 그 테러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게 그 논란에서 또 두 사람이 옥신각신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런 얘기는 어쨌든 둘 다 가슴 아프게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해주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좀 건설적인 대화가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니 그런데 이 별 4개의 괄호 열고 하나를 덧붙인 거를 꼭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도 전과 사범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3개에다가 공문서 위조 전과가 있어 전과 사범이고 거기에 군대는 왜 안 갔는지 그 병역 의혹이 항상 따라다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별 4개의 괄호 열고 한 개 더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광재 후보하고 더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재명 대표를 꼭 겨냥한 걸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글 링크를 달았기 때문에 저건 다른 사람은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강남 3구를 방문했다고 해서 꼭 저 지역에 어떤 뭐 민주당의 역전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허허실실 작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양당은요.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각 당의 싱크탱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많이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기억이 흔들리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그 판세를 분석해보면 수도권에서 점점 격전지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세라고 장담하고 있다가. 근데 그런 곳들에 지금 당대표가 직접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곳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적진의 안방으로 뛰어들어서 이런 곳들도 혹시 뒤집힐 수 있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의도된 행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강남을 찾기 전에는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서 먼저 거리 유세를 했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저질적인 인간에게 지배받는다.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우리를 통치할 지배자나 통치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방치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억제하고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치게 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여러분이 증명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민을 배신합니다. 예. 자,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지금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렇고 충직하지 못한 일꾼 쫓겨날 수밖에 없고 행동하지 않고 방치하면 반드시 국민을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최성용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플라톤이라고 이제 인용하면서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한다.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예. 애둘러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권 심판론을 매일 뭐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이제 그렇게 연상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저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본인을 정권 심판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권 심판의 도구 회초리를 써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 회초리는 깨끗한 회초리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회초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매우 정치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높은 회초리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때리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때렸는데 이 회초리가 나중에는 또 국민을 때리는 회초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과 나를 도구와 회초리로 써달라고 하는 말들이 과연 그만큼 국민들에게 동의와 소구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그 측면에서 아직도 남은 3일 동안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만은 남은 3일 동안 본투표율까지 봤을 때 결코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류도 있다는 거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사전투표 결과는 어느 쪽에 유리한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표를 했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투표함은
까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예,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